안녕하세요, 국민구입니다. 자, 이번 2025년 2회 고등학교 검정고시 이제 수학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강의를 정말 오랜만에 찍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1번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항상 여기 1번으로 나오는 문제고요. 다항식에 대해서 이 두 개의 식을 더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냥 세로로 더해주시면 됩니다. 즉, 2x제곱 플러스 5와 x제곱 마이너스 4x라고 되어 있는 이 두 개의 친구를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고, 차수가 똑같은 친구들끼리 더해주시면 됩니다. 2x제곱과 x제곱을 더하면 3x제곱이 되고, x는 마이너스 4x밖에 없으니 마이너스 4x라고 쓰시면 되고, 5는 또 상수항이 5밖에 없으니 5라고 쓰시면 이제 a 더하기 b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얘를 a라고 두고 얘를 b라고 두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 더하기 b는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1번에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1번 문제는 무조건 이 다항식 문제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올해가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내년부터 교육과정 바뀌는데, 그래도 일단은 문제가 얘기 때문에 얘는 교육과정이 바뀌어도 1번 문제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년에 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도 항등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항등식 중에서는 계수 비교법과 수치 대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가 더 좋으냐 하면은 계수 비교법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수치 대입법은 숫자를 대입을 했을 때 이 계수가 날아가는 숫자를 0으로 날아가는 숫자를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모르는 미정계수가 a랑 b가 두 개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a만 날리고 b를 살리는 숫자를 찾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같은 차수끼리 똑같다, 이렇게 비교하는 게 좀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제곱끼리 똑같다, 그럼 a는 4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차끼리 이렇게 똑같다, 그럼 이제 b는 이제 1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a에서 b를 뺀 걸 물어봤으니 4에서 이제 1을 빼면은 이제 3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은 이제 보기에 이제 4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친구도 이제 다음 이제 검정고시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어도 이번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까지가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이고요. 바뀌었는 이제 교육과정도 예측을 하면서 풀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자, 이것도 이제 나머지 정리인데요. 여기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의 밑줄을 치고요. 여기가 몇 차식이냐면 1차식으로 나눈 겁니다. 1차식. 자,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은 검산식을 세우는 방법이 있고요. 바로 검산식을 아시는 분들은 바로 이게 0이 되게 하는 x에다가 이제 1을 이제 대입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외우신 분도 계시죠. 자, 그래서 x에다 바로 1을 대입을 한 1-2 플러스 5를 한 결과가 나머지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3,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이제 답이 4가 일단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잠시만요. 잠깐 전화가 3번 이어서 풀이를 하면은 이렇게 해서 답이 4가 나오니까 이제 답은 이제 2번으로 이제 체크를 이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원래 원칙이 뭐냐 하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5를 이런 식으로 이제 x 빼기 1로 나누면 몫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qx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나머지가 이제 r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초등학교 때 했던 검산식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이 친구와 이 친구를 곱한 다음 이 친구를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x 세제곱 빼기 2x 제곱 플러스 5라는 친구를 x 빼기 1이랑 qx랑 나머지 이제 r, 이런 식으로 검산식의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나머지를 구하려고 하면 이것을 없애야 되는데, 이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이 x에다가 이제 1을 대입을 해주면 없어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x에 1을 대입하는 순간 요 모양이 나오고요. 그럼 우변에는 요 r만 나옵니다. 이걸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이걸 이제 몫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걸 이제 나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를 물어봤으니까요. 근데 문제를 1차식으로 나누는 거 할 때는 문제를 풀 때마다 검산식을 굳이 쓸 필요는 없고요.
바로 다이렉트로 바로 직방으로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특히 1차식일 때입니다. 여기 이제 1차식이 0이 되게 하는 값을 대입을 해주시면 된다가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물론 이 부분도 교육과정이 바뀌어도 3번 문제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 꼭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3번까지도 아마 내년에 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4번. 4번 요거는 원래 잘 안 나오다가요. 요 근래 한 2년 정도에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인수분해가 잘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제곱이 좀 잘 나오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여기 3차식을 인수분해한 식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원래 이거를 전개를 해주시고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사실 이것도 꼼수긴 한데 제일 빨리 푸는 방법은 아마 여기가 이제 세제곱 상수항이기 때문에 여기 세제곱 맞춰서 일단 문제 푸는 게 제일 빠른 풀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a 세제곱이 똑같으니까 이제 a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이너스 1이 아니죠. 그냥 1이죠. 1이 된다고 이제 바로 푸는 게 일단 제일 빠른 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몇 번이죠? 바로 1번에 일단 답은 낼 수 있는데, 자, 요게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면 차라리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이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전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제곱 아직 전개하는 거 잘 모르시잖아요. 이제 외우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검정고시에서 세제곱 전개하는 문제가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개는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 3번 쓰십시오. 3번 쓰시면은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이거 하고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플러스 3x 빼기 1이랑 똑같다면 당연히 여기 이거를 전개를 했을 때 여기 상수항끼리 전개한 거랑 이 친구랑 똑같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랑 똑같으니까 a는 1이다.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게 지금 갑자기 이 문제가 나왔어요. 사실 한 3년 전? 4년 전까지만 해도 이 인수분해 문제는 안 나왔거든요. 해봤자 조립제법 정도 나오는 정도? 이 정도였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어도 요 내용은 요 단원에 살아있기 때문에 4번 문제로 나올 확률이 또 굉장히 높습니다. 내년에 교육과정이 바뀌어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외우시면 제일 좋긴 한데 못 외우겠다면 전개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전개할 필요는 없고요. 상수항을 좀 전개를 좀 하는 쪽으로 이제 포인트를 맞춰주시면 이제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친구를 다 전개를 해서 이 친구와 비교해도 되긴 됩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복잡하죠.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만만하게 보이는 친구들끼리만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면은 켤레복소수의 밑줄을 칩니다. 이게 이제 검정고시에서 어떻게 문제를 나오느냐 하면 보통 이제 켤레복소수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그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의 숫자가 똑같은 문제, 이 두 가지 유형으로 좀 많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뭐 1차, 2차 나눠서 내겠죠. 뭐 만약에 뭐 1차 때는 뭐 복소수의 뭐 실수 부분, 허수 부분 개수를 비교했다면 뭐 2차 때는 켤레 복소수를 구해라. 뭐 이런 느낌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켤레 복소수의 뜻이 뭐냐? 이게 허수 부분입니다. 허수 부분의 이제 부호를 반대로 해달라.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즉 여기서 3-4i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 i가 있는 이 부분이 허수 부분입니다. 허수 부분. 즉 허수 부분의 숫자가 마이너스 4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의 부호를 반대로 써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 플러스 4i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어디가 부호 바뀌었는지 아시겠죠? i 앞에, 그러니까 이게 뒤에 거를 부호를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2i-3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친구의 켤레복소수는 위에 선을 끊는 경우도 문제를 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끄면 아까 전에 맞네. 뒤에 거 부호를 바꿨네. 이게 아니고요. i가 있는 부분입니다. i가 있는 부분. 요 부분에 부호를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3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뒤에 거를 바꿨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i 부분이에요. 허수 부분의 부호 반대. 그래서 3 플러스 4i가 a 플러스 bi랑 똑같아야 되니까 이제 a는 3이고 b는 4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럼 이 친구 둘이 더하면 이제 7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도 교육과정이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교육과정이 바뀌어도 이제 나올 확률이 이제 높습니다. 이 위치에. 그래서 꼭 참고하셔야 되고요. 켤레 복소수 혹은 이런 식으로 이 친구와 이 친구 비교할 때 실수 부분, 즉 A와 3이 똑같고 이제 I 부분에 있는 것끼리 똑같다.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 혹은 계산하는 문제, 그러면 I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끼리 계산을 해서 답을 내주는 문제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 6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도 사실은 잘 안 나오다가요. 또 요 근래 한 2, 3년 전부터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근에 대한 설명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6번처럼 이런 유형도 이렇게 나오지도 않았어요. 사실 원래 6번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검정고시 1차 때는 뭐 두 근의 합을 구하세요. 그럼 2차 때는 두 근의 곱을 구하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왔지 지금처럼 한 근은 뭐다, 두 근의 합은 뭐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신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0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친구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여기 x, x하고 3,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은 원래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는 근을 찾으면 되고요. 여기서 두 근의 합은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 x 앞에 있는 숫자 1이죠. 1. 이거 분의 요거 b. x 앞에 있는 걸 b라고 할게요. 이걸로 하면 마이너스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2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되고요. 두 근의 곱 원래 이렇게밖에 안 나왔습니다. 1차 때는 합으로 나왔다. 그럼 2차 때는 곱이 나오고 항상 이런 패턴이었는데 이것도 사실 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온 거라서 그 당시에도 제가 요거 두 개밖에 안 나올 거예요 라고 얘기를 이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두 근의 곱은 또 여기 x 제곱 앞에 있는 요거 분의 여기 상수항 요걸 해주시면 됩니다. 부호는 그대로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분의 3이 되니까 3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요게 아마 보기에 다 있을 거예요. 그 두 근의 합은 1이다 틀렸죠. 합은 이제 마이너스 2라고 써주셔야 되고요. 곱은 3이다. 이제 3번이 이제 답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1번 한 근은 마이너스 4다. 이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4를 넣어 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4를 한번 넣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16 마이너스 8 플러스 일단 3은 절대 0이 아니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근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근을 갖는다는 판별식을 쓰시면 되는데요. 판별식이 이제 b제곱 요거 제곱 x제곱. 근데 이게 이제 짝수일 땐 짝수 공식 쓰셔도 됩니다. b제곱하면 4 마이너스 이제 뭐죠? 이제 4에 시하면은 10인데 이 친구도 지금 현재 0이 아닙니다. 0이어야지 중근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틀렸고 이 친구도 틀렸고 이 친구는 지금 외시상초 틀렸죠. 그래서 6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답이 나온 걸로 봐서는 원래 그 문제를 낼 때 우리가 이제 뭐 합이랑 곱 이런 게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 전 시험부터. 그래서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이렇게 문제를 약간 변형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어도 이 내용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다음 검정고시 문제에도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히 뭐 바뀐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 7번 이 문제는 정말 별표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요 교육과정 바뀌어도 나오고요. 이 문제는 지금까지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고 최대 최소를 묻는 값을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프가 무조건 그려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값이다. 이때 여기서 말하는 최대나 최소는 y값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y값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게 뭐냐 하면은 건물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건물.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그 뭐 식은 내 모르겠고 범위도 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집니다. 이렇게 생긴 건물이 있다고 치세요. 이렇게 생긴 건물. 이렇게 생긴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일 꼭대기층이 있죠. 제일 꼭대기층. 여기 제일 꼭대기층이잖아요. 이게 뭐냐? 최대입니다. 최대 6 이렇게 쓰면 되고요. 요 꼭대기 제일 아래층. 요게 이제 최소입니다. 6 이렇게 6의 2죠. 2라고 쓰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제가 왜 자꾸 건물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뭐 어떤 뭐 10층짜리 건물이 있다고 칠게요. 그럼 1층부터 10층까지 있잖아요. 자, 이렇게 말하죠. 건물 설명할 때 어떻게 하죠? 자, 10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건물은 1층부터 10층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 1층이 제일 아래층이고 10층이 제일 높은 층이잖아요.
그러면 1층이 뭐다? 최소값이 되는 거고 10층이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건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 이렇게 생긴 건물이 2층부터 6층까지 있는 건물이에요. 그럼 이제 뭐 1층은 뭐 주차장이겠죠. 그러면 뭐 상가를 쓸 수 있는 게 2층부터 6층까지 쓸 수 있는 건물이에요. 그러면 제일 아래층이 2층이 되는 거고 제일 꼭대기층이 6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제일 아래층이 최소가 되는 거고 최저층, 그러니까 제일 높은 곳이 이제 최대 높이, 최대층이 된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이제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최대랑 최소가 보기에 다 있으니까 체크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최소를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최소니까 2가 되니까 어이구 저 4번 체크할 뻔했어요. 그래서 2번으로 체크해 주시고 만약 최소라고 보니까 6 여기에다 뭐라고 써야 될까요? 최대값이라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교육과정 바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번호도 거의 한 7번 대로 정말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이거는 반드시 나온다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뭐 딴 거 뭐 1번 같은 것도 뭐 잘 나오긴 하지만 7번도 이거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다라는 거 꼭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내려가서 연립 방정식의 해가 돼 있네요. 연립 방정식은 사실 연립에서 푸는 것도 있지만 검정고시에서 이제 대부분 요구하는 연립 방정식은요. 직접 대입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즉 그러니까 여기 지금 x 값이 3이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다 3을 넣으세요. 그럼 3 더하기 2가 5잖아요. b라고 쓸게요. 그러면 그럼 b가 2잖아요. 그럼 바로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그럼 b가 2네요. 그러면 x에다가 3을 넣고 y에다가 2를 b에다 y b 값 2를 집어넣으면 둘이 곱한 게 a라 그랬으니까 그럼 a는 당연히 둘이 곱한 거니까 3 곱하기 2니까 6이 나온다는 거 금방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A의 값은 6이고 B의 값은 2다. 그걸 굳이 연립해서 답을 내려고 하지 말고 보통 이 문제들이 다 가르쳐줘요. 문제에서 검정고시 문제에서는요. 그래서 대입을 해서 답을 유추해내는 걸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랑 B랑 더하면 이제 8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A는 6이고 B는 2니까요. 그래서 8인 거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대입하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이 친구도 교육과정이 바뀐 공통수학 1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9번도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9번은 이제 원래 잘 나왔는데 이게 두 가지로 많이 나왔거든요. 2차 부등식으로도 나오고 아니면 절대값으로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2차 부등식과 절대값을 푸는 방법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절대값이 이렇게 작잖아요. 그러면 사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이로. 자, 여기다 정리를 하나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게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 x 빼기 1 자체가 이렇게 사이로 이렇게 마이너스보다는 크고 플러스보다는 작다 이렇게 해가지고 1을 넘겨서 마이너스 3에서 x가 5다 이제 이렇게 답을 내주는데 여기 이제 5가 확정 났죠. 그러면 a는 이제 마이너스 3인 거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2번이고요. 여기다 이걸 꼭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어떤 절대값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 어떤 절대값이 뭐보다 작거나 같다. a는 당연히 양수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크다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보다는 작고 플러스 그대로 간 거보다는 크다 이런 식으로 색칠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작다 그러면은 요 사이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a에서 a.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만약에 등호가 있으면 여기에 색칠을 하면 되고요. 등호가 없으면 여기에 색칠을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을 쓸 때는 마이너스보다는 작거나 또는 이제 플러스보다는 크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a에서 x가 a 이렇게 사이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표현하느냐? 양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얘는 사이로 해달라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식이 요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된다라는 거. 이 친구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내년에 이제 공통수학 1로 바뀌더라도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10번입니다. 요게 내분점인데요. 요게 이제 공통수학 1로 바뀌면서 외분점의 내용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검정고시가 내분점, 외분점도 사실 안 나왔었거든요. 정말 옛날에 나왔었어요. 진짜 초창기 때. 그러다가 내분점, 외분점이 사라지고 두 점 사이 거리로 이제 많이 나왔었다가 요 근래에 한 또 1, 2년, 2, 3년 사이에 갑자기 내분점과 외분점으로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공통수학 1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외분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조건 이거
이것도 내분점이네요. 맞죠? 그래서 안쪽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외분점 공식은 이제 2차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나올 일이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외분점이라는 용어가 이제 교육과정에서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내분점 풀이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한번 볼게요. 여기 어떻게 하냐면 1의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8의 동그라미를 치고요. 4대 3 동그라미를 칩니다. 여기를 x라고 둘게요. 그럼 x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면 요 비율 있죠? 4랑 3. 요 4랑 3을 더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하면은 크로스로 곱합니다. 크로스. 4랑 8이랑 곱하고 4랑 8이랑 곱하면 어떻게 되죠? 4, 8에 32죠. 그 다음에 3이랑 1이랑 곱합니다. 그럼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내분점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크로스로 곱해주시면 됩니다. 공식이에요. 자, 그래서 A하고 B가 이렇게 수직선일 때 한 개짜리거든요. 이게 M 대 N으로 이제 내분을 한다. 그러면 M 플러스 N분의 이렇게 해가지고 크로스로 곱하라는 크로스 MB 플러스 NA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게 내분점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계산하면 7분의 35가 되니까 이제 5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답은 3번인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내분점 이게 좀 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오게 돼서 공식을 사실 이거 제가 검정고시 수업을 할 때는 애가 안 나온다 굳이 안 해도 될걸 하면서 그 띡해봤자 한 중점 정도 나왔었지 내분점 외분점은 내가 잘 본 적이 없어 라고 했는데 갑자기 한 2, 3년 전부터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이제 내년에도 공통사 1로 바뀌어도 무조건 나오긴 하는데 중점 아니면 내분점입니다. 내분점. 근데 요즘 제가 제일 강조했던 건 사실 중점이었어요. 근데 이 교육과정 바뀌면서 요즘 추세는 얘가 좀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대신에 외분점은 안 나오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1번, 11번 문제 좋습니다. 수직의 밑줄을 칩니다. 제가 이거 적중률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수직이랑 평행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거의 이제 흔히 이제 MZ 세대 말로 이제 국룰입니다. 국룰. 자, 뭐가 국룰이냐? 이거는 거의 100%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1차 때 평행을 물어본다. 그럼 2차 때 수직 물어봅니다. 수직하고 평행이 1, 2차 때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물어보는 그런 유형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수직과 평행의 특징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수직 일단 평행부터 할게요. 평행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기울기가 같답니다. 그 다음에 수직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거 두 개만 기억해 주세요. 평행은 기울기 똑같고 수직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거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1차, 2차 때 동시에 수직이나 평행 두 번씩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 번이 평행이 나오면 한 번이 무조건 수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순서가 바뀔 수는 있겠죠. 만약에 1차 때 수직이 나왔다. 그럼 2차 때 평행이 나올 확률이 높다.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의 요지는 수직이기 때문에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x 앞에 곱해진 이게 기울기인데요. 여기 앞에 기울기가 현재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이랑 1이랑 곱해야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래서 기울기는 y는 마이너스 x라고 쓰고 y절편이 뭔지 모르니까 n이라고 놔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점 0,5를 지나는 이라고 했으니 이 친구를 여기에다가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y에 5를 넣고 x에 0을 넣으면 n이 바로 5가 나오니까 그러면 최종적인 답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이제 2번인 거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얘도 지금 평행 수직 이것도 공통 수학이 이제 2로 이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원래 검정고시의 고등 전범위는 고1 공통수학 1, 2 범위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도 공통수학 2에 어쨌든 범위에 들어가 있으니 내년에도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번도 원방정식인데 사실 원방정식은 축에 접하는 걸로 항상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원방정식은 원체 유형이 많아서 지름의 양끝점도 나왔고 x축에 접하는 거, y축에 접하는 거, 동시에 접하는 거, 아니면 원방정식에 숫자 대입하는 거, 중심 찾고 반지름 찾고 이런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중심을 반드시 적으셔야 되죠.
중심이 3,3이고 여기서부터 이까지 길이가 반지름 길인데 이 y좌표가 3이니까 요 길이가 3인 것도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원방정식에서는 중심이 a, b라면 원방정식을 x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b의 제곱이라고 쓰고 반지름이 만약에 r이라고 한다면 반지름의 제곱인 r제곱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이게 뭐죠? 중심이죠.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은 반지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심하고 반지름을 알았으니까 부호를 반대로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 헷갈려요, 은근. 실컷 이제 다 찾아놓고 이제 보기에서 거꾸로 찾아야 되는데 부호를 반대로 x-3의 제곱 부호 반대로 써야 돼요. 3,3이니까 플러스 3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y-3의 제곱 반지름 제곱 9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4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얘도 이제 공통수학 2에 나오는 거니까 내년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그리고 원중심과 반지름 길이가 있을 때 이 원방정식을 푸는 방법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중심과 반지름 길이는 다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2번 문제는 여기까지 풀고요. 자, 그 다음 13번으로 이동을 하자면 대칭 이동의 밑줄을 칩니다. 이것도 제가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다 이래 돼 있는데 아마 이것도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이 또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검정고시 문제로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은 뭐 어디로 대칭한다. 한 번은 뭐 어디 축 x축으로 몇 만큼, y축으로 몇 만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럼 이 y축에 진하게 한번 선을 한번 꺼볼게요.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 데칼코마니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점을 여기로 접었어요. 이렇게. 이게 접었어요. 이렇게. 종이가 있다. 그럼 y축 착 해갖고 접었습니다. 탁 접어. 그럼 이 점이 물감을 이렇게 색칠하면 여기 묻겠죠. 맞죠? 요 위치에 묻겠죠. 여기로 놀러 가겠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1,4다. 그럼 여기로 y축으로 여기로 묶으면 여기 오겠죠. 여기 한 요쯤. 그럼 요 숫자가 얼마다? 길이가 당연히 똑같겠죠. 그럼 여기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점 좌표는 1,-4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이걸 뭐 이제 그림으로 안 하고 외우시는 분도 있는데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러니까 뭐의 부호가 바뀌었느냐? x의 부호가 바뀌고 y의 부호는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럼 x 부호가 반대다. 요거를 꼭 기록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x축 대칭한다 그러면 y 부호가 반대가 되고 원점 대칭이면 둘 다 바뀐다 라는 것도 꼭 기록을 찾아서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13번도 공통수학 2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년에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입니다. 사실 집합도 정말 종류가 많았어요. 벤 다이어그램도 나왔고 원소 개수 혹은 포함 관계 뭐 아니면 원소랑 집합의 관계 뭐 이런 걸로 많이 나왔는데 집합인 것은 이런 거는 좀 잘 안 나왔습니다. 제일 쉬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집합이다라는 것은 일단 집단이긴 한데 뭐라고 해야 되냐 하면은 여기다 꼭 이걸 정리해 주세요. 정확한 기준입니다. 정확한 기준. 우리가 어떤 집단이 있는데 정확한 기준이 있는 집단이에요. 뭐 예를 들자면 잘생긴 사람 뭐 이런 거는 잘생겼다라는 기준이 좀 오묘하죠. 뭐 큰 수의 모임 숫자가 크다 이것도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집합이 안 되고 뭐 짝수의 집합 뭐 짝수의 모임 뭐 이러면은 짝수는 누가 2, 4, 6, 8 뭐 이렇게 얘기하죠. 뭐 3의 약수 뭐 1, 3 이런 식으로 뭐 누가 봐도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집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처럼 큰 수다 뭐 큰 수가 좀 크다라는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합이 될 수가 없고요. 자연수다 이런 건 누구나 다 1, 2, 3, 4, 5, 6, 7, 8 이렇게 얘기하겠죠. 집합이 되고 넓이가 작은 이런 거 크다 작다 이것은 그 기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건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10보다 크고 이상이죠. 20 이하인 홀수다. 그러면 11부터 19까지 있겠죠. 11, 이제 11, 13, 15, 17, 19 이렇게 5개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거는 니은하고 리을 이렇게 4번이 되는 겁니다. 이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됐죠? 뭐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뭐 만약에 뭐 제가 키가 190이 넘거든요. 좀 많이 크죠. 근데 뭐 제가 그러면 남들 앞에서 엄청 크니까 키가 크다, 큰 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최영만 옆에 서면 어떻게 되겠죠? 난쟁이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체형만 기준으로 보면 제가 큰 키가 아니잖아요. 그럼 사람마다 키가 크다라는 거의 기준이 190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넓이가 작다 뭐 이런 것도 애기들이 봤을 때는 이게 엄청 커 보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또 이게 또 작아 보이는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집합이 안 돼요. 알겠죠? 꼭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집합을 이렇게 두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보통 여기 명제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뭐가 빠졌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여기에서 15번도 잘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둘이 똑같다의 밑줄을 치겠습니다. 이거일 때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두 개의 집단이 같다면 구성품도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원소가 다 같아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똑같은 뭐 삼성 갤럭시를 쓴다, 혹은 뭐 아이폰을 쓴다. 그러면 똑같은 아이폰이라도 우리 똑같은 아이폰이네라고 얘기를 하려면 똑같은 기종, 뭐 아이폰 15, 15 안에서도 뭐 똑같은 색상, 뭐 똑같은 크기, 뭐 이런 식으로 다 똑같아야 우리 둘이 진짜 똑같은 폰 쓰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크기도 다르고 뭐 똑같은 갤럭시인데 뭐 용량이 좀 다르다든지 뭐 이러면 완전 똑같은 폰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구성원이 똑같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A라는 집단에 4라는 게 있는데 요 4 있네요. 보이죠? 그러면 6이 있는데 여기 6이 A에 6이 없습니다. 그러면 얘가 100% 추리를 해야죠. 너가 6이야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A엔 2가 있는데 B엔 2가 없네. 그럼 너가 2야, 너가 2. 너가 2가 돼야 말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풀어보면은 A 플러스 1이 6이니까 이제 넘기면은 A는 이제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요걸 계산을 해도 어차피 A는 5가 나옵니다. 그래서 A가 5가 되면 A의 구성품과 B의 구성품이 똑같아지니까 두 개의 집합이 같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의 값은 5다. 즉 3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잘 나오는 편이니까 공통수학 이 내용이니까요. 내년에도 나올 수 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 16번도 이게 저는 이것도 100% 나온다고 저번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한 번씩 안 나오더라고요 또. 그래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요즘 자주 나오네요. 자주 나오는 편이다. 이렇게 말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 하면 역이죠. 역은 이래 돼 있죠. 제가 이걸 항상 또 아까 전에 그 이제 평행 수직처럼 국룰처럼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험 역 나왔죠? 다음 시험 대우 나옵니다. 이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뭐 참인명제는 이런 식으로 막 문제를 바꿔서 한 번씩 내는 경우도 있다. 뭐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고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무조건 나왔었는데 요거 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 나왔죠. 그럼 여기 뭐냐 하면은 순서 변경입니다. 순서 변경. 대우는 뭐냐? 순서 변경에 부정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부정. 자, 그래서 일단은 이거부터 찾아보죠. 순서 변경. 자, 이렇게 이거이면 이거이다의 순서를 바꿉니다. 얘를 먼저 앞에 쓰고 얘를 뒤로 씁니다. 즉 x 4제곱이 1이면 이렇게 쓰고 x는 1이다 라는 것을 보기에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x 4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1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만약에 이게 다른 시험으로 나왔다면 대우로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그럼 대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 친구들을 순서를 바꾼 상태에서 부정까지 하는 겁니다. x 4제곱이 1이 아니다이면 x는 1이 아니다 이다입니다. 요게 또 보기에 있어요. 가 보니까 없네요.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맞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말을 좀 바꿔놓은 걸로 수정을 해보면 이게 이제 뭐가 되느냐? 대우다. 요렇게 요 다를 때가 대우입니다. 2번이 대우가 아니에요. 알겠죠?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검정고시 문제가 나오면 역과 대우를 번갈아 가면서 냈었다 한때는. 근데 이제는 뭐 참거짓도 나올 수 있으니 무조건 이거를 이제 100% 이제 믿지는 마시고요.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걸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번 풀이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 다음 17번으로 넘어가 보면은 함수죠.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것도. 자, 이것도 요 그림이 또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합성함수, 그 다음 역함수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인버스라고 읽는데요. 이것을 역함수, 반대. 주식 하시는 분 계시죠? 검정고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다 이제 뭐 성인들도 있으니까요. 요즘 뭐 미성년자도 주식 하니까요. 그래서 그 역함수가 이제 인버스죠. 그 주식 용어죠. 자, 반대죠, 반대. 반대 매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거꾸로 가는 거죠. 이제
반대로 원래는 x가 이렇게 가는 걸 f라고 한다면 이렇게 반대로 표시해 주세요. 이렇게 반대로 밑에다가 이렇게 이걸 f 인버스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A가 누구를 선택하느냐인데 A가 반대로 선택 어떻게 하느냐? A를 자세히 보세요. 지금 화살표가 여기로 왔죠? 그럼 이거를 반대로 가세요. 반대로. 그럼 여기로 반대로 쭉 가면 여기 2로 가죠? 여기로 가는 거죠? 여기로 반대로 가면 인버스로 가면 2로 가는 거니까 정답은 F 인버스 A는 2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인버스. 반대. 인버스가 반대입니다. 이게 주식에서 인버스라는 용어, 인버스 주식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식 안 하시는 분들은 이 용어 자체를 모를 수 있으니까 인버스가 반대예요. 반대. 거꾸로. 이제 원래 F가 정의역이 공역을 선택한다면 이제 거꾸로 이제 공역과 치역이 이제 정의역을 선택을 하는 이제 입장 바꿔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좀 더 벗어난 얘기를 해보면 그 요즘 유행하는 거 있죠. 그 나는 솔로 같은 거. 커플 매칭 프로그램 생각하시면 되죠. 처음에 남자가 여자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여자가 남자도 선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게 이제 남자가 여자를 선택하는 거를 F 그냥 함수라고 생각한다면 반대로 이제 여자가 남자를 선택하는 경우를 F 인버스 즉 반대로 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머릿속에 좀 잘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7번 문제도 굉장히 잘 나오고 요게 이제 공통수학 2의 거의 마지막 단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제 17번으로는 안 나올 거고 거의 19번 약간 요렇게 들어갈 확률이 조금 높을 겁니다. 요건 이제 거의 뒤로 밀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17번하고 18번 이 문제가 거의 19번, 20번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18번으로 풀이를 들어가 보면 자, 무리함수. 자, 이것도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은 무리함수 나오면 한 번은 유리함수가 나옵니다. 항상 제가 검정고시 할 때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보면은 요거 자세히 보면 이것도 자세히 봤을 때 처음에 지금 0,0이거든요. 시작점이. 요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x축 방향으로 이렇게 a만큼 갔고요. y축 방향으로 얼마큼 갔느냐 하면은 이제 5만큼 올라간 거죠, 지금. 그래서 요거를 풀 때는 이제 풀 때 부호를 반대로 씁니다. 부호를 반대로 a만큼. 그래서 x축 방향으로 a만큼 간다. 그러면은 루트 해서 x 빼기 a 이렇게 쓰고 y는 이제 그대로 씁니다. 5 이렇게 쓰면 됩니다. 5. 요게 이제 이동된 식입니다. 요게 y는 이 식하고 이 식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딱 봐도 이제 보이죠? a는 3이 되고 b는 5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하면 이제 8이 된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유리함수랑 무리함수 나오는 거고 이 점좌표를 보는 방법이 요거 꼭지점 보는 방법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 이 점좌표가 3, b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럼 a가 3이고 이제 y 좌표니까 b는 5다. 약간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다. 라는 걸로 풀면 됩니다. 이것도 아마 유리함수는 점근선 교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고 이제 아마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이제 공통수학 2에 요게 제일 마지막 단원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 20번 문제로 제가 내년에는 요 유형이나 뭐 유리함수나 무리함수 중에 한 문제가 20번 문제로 제가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순서가 바뀐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19번과 20번을 항상 세트로 풀이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19번과 20번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순열과 조합이죠. 경우의 수. 이게 이제 공통수학 1로 이제 앞으로 당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가 내년에 나오기는 하는데 19번, 20번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 중간 정도, 한 10번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10번 내로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순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새로운 단원인 행렬이라는 단원이 이제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행렬 문제랑 같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9번을 보면은 자, 순열과 조합을 제가 강조를 하는 이유는요. 모든 학생들이 정말 헷갈려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순서입니다. 순서.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뭐라고 돼 있죠? 두 개의 프로그램을 택하여 순서대로 체험하는 이 순서대로의 이 순서에 굉장히 저는 예민하게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하죠. 선생님 언제 순열을 쓰고 언제 조합을 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전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서가 필요하니? 라고 딱 물어보는 거죠. 예를 들자면 A랑 B를 고른 거와 B랑 A를 고른 것이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반장을 뽑고 부반장을 뽑는다면 다르게 되겠죠. 순서가 바뀌면 A가 반장 되는 거랑 B가 반장 되는 건 다르니까요. 근데 만약에 대표를 2명 뽑는다 그러면은 대표가 BA나 AB나 똑같잖아요. 그럼 순서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조합을 쓰는 거죠. 근데 체험 순서를 한번 보세요.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경찰을 먼저 하고 변호사를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이게 1번이 경찰이고 2번이 변호사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1번을 변호사라고 하고 2번을 경찰이라고 한다면 이건 체험 순서가 아주 다른 겁니다. 아예 체험의 표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 1교시 국어랑 2교시 수학이랑 1교시 수학이랑 2교시 국어는 다릅니다. 맞죠? 뭔지 아시겠죠? 근데 수강 신청을 합니다. 근데 두 과목을 신청하세요. 그러면 국어 수학 선택하는 거랑 수학 국어 선택하는 거는 똑같죠. 아직 시간표에 순서가 배정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에 순서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되느냐? 사실 순열 기호를 쓰는 게 맞는데 굳이 안 쓰고 바로 풀자면 중학교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1번에 뭐가 올 수 있느냐 하면은 이 5개의 직업 중에 하나가 올 수 있죠. 5개 중에. 그 뭐 경찰이라는 걸 하나 들었다면 남은 두 번째 자리에는 뭐가 올 수 있느냐? 남은 4개의 직업 중에 하나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연속적으로 일어나니까 5랑 4를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5 곱하기 4가 돼서 20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20이 되는 것을 보기에 이제 3번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요 밑줄 치면 되죠. 두 종류의 작곡을 그냥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뭐 쌀을 이제 작곡밥을 만들 때 뭐 넣는 순서 중요하지 않죠. 뭐 콩을 먼저 넣고 팥을 나중에 넣었다. 뭐 팥을 먼저 넣고 콩을 나중에 넣어도 어차피 작곡밥 되는 건 다 섞여서 나오잖아요. 순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뭐라고 쓴다? 이제 조합을 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조합은 순열 개수만큼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네 종류에서 서로 다른 두 종류를 선택한다. 즉 이거는 기호를 써야 돼요. 4, C라고 쓰고 계산하는 방법이 여기 숫자 4하고 개수는 2개 곱하기 3 이렇게 두 칸 이렇게 하고 여기 뒤에 2 팩토리얼 2 곱하기 1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9번하고 20번의 차이는 순서의 필요성입니다. 제가 보리콩 선택하나 콩보리 선택하나 똑같습니다. 어차피 작곡밥 만들면 순서가 필요 없죠. 그리고 어차피 쇼핑할 때도 가격도 똑같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계산을 하면은 6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서 답은 이제 1번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이제 검정고시를 이제 풀면서 느낀 거는 19번, 20번 같은 문제는 늘 나왔고요. 집합이 2문제 나온 게 조금 이제 특이한 경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돌아갔을 때 6번 이런 것도 방정식이 원래 근과 계수의 관계로만 냈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 것도 조금 특이했었고, 그거 이외에는 뭐 크게 뭐 이제 1차 때랑 큰 차이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를 만약에 이제 한 번씩 이제 제가 영상을 만들고 나면 댓글로 그런 질문합니다. 뭐 몇 번 문제가 이제 뭐 더 잘 나옵니까?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면은 지금으로서는 여기 있는 문제에서 이제 다음 교육 과정이 이제 바뀔 수 있으니 그 교육 과정에 맞춰서 제가 한 번 더 그 문제를 또 예상 문제를 한번 만들어서 한번 영상을 좀 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거의 뭐 비슷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빠질 건 없습니다. 여기서 빠질 건 없어요. 여기서 순서가 조금 바뀌고요. 여기에서 행렬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그게 추가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행렬 부분이 이제 아마 내년 됐을 때 새로운 책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그 책으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저도 거기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공통수학 고1 내용에서 행렬이 들어간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다 고2 내용에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뭐가 문제가 나올지 기출 문제도 없고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 1차 시험을 쳐봐야 이렇게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험 잘 쳤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제 내년을 대비해야 되는 분들께서는 제가 방금 했던 말을 꼭 명심해 주셔야 하고요. 이제 다음 대비를 이제 할 때 그런 예상 문제도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개인적인 일이 좀 많이 있어서 영상 제작을 조금 빨리 못했습니다. 댓글도 보니까 다음 시험이 왜 없나요? 라고 부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되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검정고시 만드는 게 이제 초심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거는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차수들도 제가 영상을 빨리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치시느라 고생 많았고 다음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